준 겁니다. 자, 이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죠. 자, 선생님 얼굴 굉장히 넓죠? 자, 굉장히 넓은데, 자, 넓고 큽니다. 자, 이렇게 넓고 큰 얼굴에서 뺨이 어딘가요? 자, 여기가 뺨이죠? 우린 여기를 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뺨이 어디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인가요? 자, 우리는 뺨이라고 일반화한 언어로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이 임의로 나눈 겁니다. 뺨이라는 게 아니라 뼘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죠. 뼘과 뼘. 그래서 여기를 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를 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임의로 분절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고 불리우죠. 사실은 모두 다 개별적인 개체들입니다. 개별적인 개체들인데 그 개별적인 개체들을 인간이라는 상위 범주로 묶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일반화 추상화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규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무지개는 5가지 색깔로 보여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색을 5가지로 분절해서 인식하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5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관적 관념의 세계에서 잘못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추상적 개념들 생각해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유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랑이 뭐죠? 자, 그럴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위하는 여러 가지 방식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다른 상태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 연인들 간에 서로 다정한 말을 속삭이는 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뭐 어느 종교인이 환자를 따뜻하게, 가난한 사람이나 환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로 다른 행위들을 또는 서로가 다른 마음의 상태들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식으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고 해보죠. 이건 사랑인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야,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리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때리는 행위와 사랑이라는 게 연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두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모두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반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잘못된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특정한 가치 판단이나 어떤 특정한 입장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정답은 없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규정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마음의 지향성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거는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는 그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분필이라고 부릅니다. 분필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분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약속된 것일 뿐이지 꼭 분필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어요. 이것을 발가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손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분필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죠. 자,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사회적 약속이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 같은 거는 다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그 의미가 규정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네 번째 문단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마음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과 다르다. 마음의 지향성은 사회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픔을 체험하게 된다. 내 몸이 아픈 것은 나만의 체험이다.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지향성의 대상을 사회적 관계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때렸습니다. 아프죠? 이건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아프다, 아프지 않다가 개별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보고서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라는 사회적 약속, 사회적 관계의 방식 속에서 마음 아픔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만나던 상관없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 사회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다처다부제 사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그 마음 아픔의 정도가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자, 어떤 나라가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럴 때 사실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는 민주주의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이상적인 상이 머릿속에 있고 그 이상적인 상에 어긋나는 상황들을 발견할 때 가슴이 답답해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규정도 사실은 일정 정도 주관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사회성은 사실을 표상해야 하지만 사실과 무관한 허위일 수도 있다. 이것이 그만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학문입니다. 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학문들은 언어